네, 반갑습니다. 6월 17일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저기 뭐죠? 좀 할 얘기는 여행 키워드 분석을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쯤에 키워드 분석 한번 보셨죠?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그 여행 키워드도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좀 당겨볼게요. 자, 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이런 것도 한번 가끔 봐줘야 돼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 자, 뽕수미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자, 한 2달 전과 여행 키워드 분석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오전에 키워드 분석을 한 겁니다.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키워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요 보니까 좀 변화가 있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키워드 해외여행 키워드가 두 번째로 올라왔고 순서대로 보면 뭐 모바일 월간 검색량 중에서 2위 정도 해서 모바일과 PC 검색량 합쳐도 전체 월간 검색량이 한 2위 정도로 나와 있고, 흥미로운 거는 블로그 총 발행량입니다. 일십100 1000만 10만 100만 233만 정도 블로그 총 발행량이 나올 정도로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쳤더니 요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여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거 두 개, 괌과 하와이 여행, 괌 여행과 하와이 여행에 대한 키워드 월간 검색량이 이렇게 또 많이 중간 순위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블로그 총 발행량도 꽤 되는 걸로 지금 변화가 조금씩 보이죠. 예. 한 2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여행 키워드 분석할 때 여행 키워드 치면 해외여행 그 다음에 뭐 특도 없을 거의 뭐 하순위였고, 괌이랑 하와이라는 이런 특정 지역이 언급된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순위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 키워드 관심도 이렇게 조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행 키워드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그렇고요. 요거 보실까요? 요건 뭐냐면 해외여행 키워드로 본 겁니다. 해외여행 키워드. 해외여행 키워드로 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해외여행 키워드로 저희가 딱 쳤던데, 이게 무슨 일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 키워드로 쳤을 때, 해외여행 키워드로 치니까, 일본 여행이, 월간, 그러니까 PC와, 모바일 다 합쳤을 때 월간 검색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8,500 정도 해서 일본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보면 블로그 총 발행량도 가장 많이 보여요. 일본 여행. 해외여행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괌, 그죠? 그 다음에 하와이, 태국, 싱가포르, 미국, 크루즈, 베트남, 대만, 스위스, 터키, 스페인, 신혼여행,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트래블 버블이니 뭐니 해갖고 지금 다양한 지금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랑 트래블 버블을 맺는다, 뭐 어디가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허니문도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해외여행 키워드를 제가 오전 중에 찾아보니까 일본 여행, 괌, 하와이, 태국 여행, 싱가포르, 미국 어쩌고저쩌고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키워드의 상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 사람이 확실히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좀 세긴 세요. 그래, 이게 만약에
다른 부분도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일본 여행에 대한 그 수요가 예전에 거의 아웃바운드 1등 할 때처럼 회복이 되는 날이 오긴 올 것 같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건 다 배제하고라도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 원하는 것들 수요 심리가 많아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괌이나 하와이는 최근에 뭐 이쪽 두 군데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이쪽 괌이나 하와이 사이판 가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제가 간단히 좀 미리 조사한 거를 좀 전해드렸고요. 키워드 분석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좀 화나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준비하고 취재를 하다가 이 소식을 어떻게 뭐 아마 이 뉴스에서도 일반 뉴스에서도 거의 많이 안 다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 왔는데 어제 그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 소위원회가 열렸어요. 일명 뭐죠? 이게 그 손실보상법인데 이제 그건데 사실 손실보상법으로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는 손실보상법은 아니야. 정확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손실보상법을 여행업도 포함을 좀 시켜달라라는 그런 우리가 시위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결국에 어제 정해진 건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손실보상법이란 이름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소위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됐어요. 뭐 국민의당이랑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위원회에서는 그 넘어갔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 자 볼게요. 그 대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집합 금지 업종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집합 금지 업종과 여기 파란색과 밑에 집합 제한 업종입니다. 네. 자 여행업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금지 업종도 아니었고요. 집합 제한 업종, 영업 제한 업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여행업은 혜택, 최소한 요거에 관련한 혜택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요거에 최소한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이 직전 3년, 그러니까 2019, 2018, 2017년 요 3개년 평균액과 차액이 100분의 60 이상 또는 100분의 80 이하 범위. 그러니까 그 3개년도 평균에 1억 벌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얼마야 이게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많이 그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요 대상이 되고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게 집합 금지 업종이 뭐였죠? 어디였죠? 뭐 식당, 뭐 카페 이런 데였나? 예. 그 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 그러니까 영업 제한 업종이에요. 영업 제한 업종도 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범위에서 3년 그 직전 연도 3년도 평균 매출액 이렇게 대비해서 이 정도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요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똑같은 내용이고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여행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집합 금지 업종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죠. 그 다음에 집합 제한, 영업 제한이겠죠. 요것도 이런 내용으로 좀 전에 읊어드린 그 내용과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 여행업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결국 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국회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상공
소상공인 그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예, 결론이 돼서 일단 우리가 손실보상법이라고 통칭해 왔던 그런 거의 적용이 여행업은 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다고 여행업은 그럼 한 푼도 못 받냐? 까딱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제 절차와 과정들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까딱 잘못하다간 법률이 그렇다니 집합 금지 업종이든 뭐 영업 제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업은 그죠? 그게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참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규모가 큰 여행사들은 뭐 별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 주 고객이란다. 구독층과 이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이 동영상 뉴스 비롯해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중소규모의 업체 분들이 꽤 거의 많이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어떤 지금 과정들이 남아 있냐면 이게 지금 오늘이 17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25일, 금요일이 아마 25일로 알고 있는데 25일 전에는 이 어제 통과된 요게 무조건 상임위원회에 넘어가서 25일 이전에는 무조건 다 모든 게 끝내야 된대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끝내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으면 여행업은 법률적으로 최소한 어제 도의원에 통과된 그 테두리 아래서는 보상받을 길이 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는 또 안 해주면 난리가 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우리 여행업계 대표적으로 좀 시위하시는 분들 나서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랑 지금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가 이렇게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피해 보상으로 지원은 해준다고 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 보상으로. 근데 지금 오늘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까지 액수와 대상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요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액수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추가 경정 예산으로 좀 잡아서 뭐 그쪽에서는 국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금액은 한 총 1조 2천억 원 정도로 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금액 1조 2천억 원 정도면 사실상 여행업종한테 돌아갈 돈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최소한 여행업도 피해 보상으로 인한 지원이 가려면 추경이 한 넉넉잡고 한 3조 정도는 좀 잡아줘야 여행업이랑 또 기타 물려있는 뭐 기타 등등 공연업종 정도 그런 것도 있겠죠. 요런 것도 대상이 같이 3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피해 보상으로 좀 여행업계에 돌아오는 목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6월 25일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다음 주가 마지막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중소 여행사 분들이랑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이 난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25일 전에 모든 게 이제 국회 일정이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우리 대표에서 지금 뛰고 있는 한 대표님이랑 좀 취재차 어떻게 저래서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22일, 23일, 24일 왜냐면 25일 전에는 다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아무튼 다음 주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든 25일 전까지, 아니면 좀 임팩트가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든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강력하게 우리의 그 업계, 여행업계의 의지와 뜻을,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집회 또는 시위를 지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냐, 장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소 규모의 여행사분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로 전해드리는데, 뭐 제가 방송을 뭐 이렇게 해봤자 여행업계 자체도 힘이 없고 크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나마 그 목소리 전달해드리는 저희 채널도 근본적인 어떤 이 태생 자체가 힘이 있는 뭐 그 채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알고선도 하는데, 뭐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늘어야 한계가 분명히 있고 시청자도 한계가 있고 그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업종과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면 너무나, 물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저조해서 제가 이런 목소리 내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네. 뭐 저 혼자 신나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봤자, 그죠? 아무튼 다음 주 23, 뭐 24 아니면 20일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초부터 아무튼 마지막 거의 이제 시간이다, 그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 앞에서 뭔가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뭐 현장에 좀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떠들어댔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이 정도면, 저 국회에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회의도 힘이 빠지네요. 회의도 들고, 또 여행업계 내부에서도 큰 규모의 업체와 또 작은 규모의 업체 간의 또 이해관계가 또 다르니까, 그런 오히려 더 힘이 모아져야 할 때에 힘이 모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기고, 그 분란이 생기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하면은 뭐가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가끔 있고 해서 그게 좀 반영이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열심히 업계에서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소리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오히려 국회에서 다뤄지는 결과 내용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누구 말대로 진짜 개차반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너무너무나 좀 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스페인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국민 TV 그 나라 방송 있죠,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거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현지에서 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시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실시간으로 잠깐 틀었었는데, 틀면서 제가 녹화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 결국 대통령의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과 국회의원의 입장은 다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요. 요 풀영상은 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요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거 관광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보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자, 들으셨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직접 이렇게 해외 나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은 관광산업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거나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아니거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 따로따로 놉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거부터 해서 트래블버블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저 한번 볼까요? 2019년 14억 6천만 명을 넘었던 세계의 관광객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억 9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9년 1,700만 명이었던 방한 관광객이 2020년에는 250만 명으로 감소하여 항공뿐 아니라 여행업, 숙박, 외식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여러분 보셨죠? 예. 아까 그 영상을 제가 좀 녹화를 떠놓은 건데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다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 자료를 적어줬지. 이제 뭐 발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뭐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분석도 필요 없고 연구도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관광산업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행정부랑 같이 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거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 막상 반영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게? 그렇잖아. 거짓말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인 거야. 그죠? 뭐 무슨 뭐 보수 언론이 무슨 팩트 체크도 안 된 뭐 뉴스가 나간다. 그거 탓할 거 못해요. 그 사람들 잘못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쟁이인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내뱉고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시간 때우기 아니면 그냥 거짓말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표밭이 많이 되는 데는 그냥 다 눈치 보면서 한마디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반영해줘야 되는데 표 안 되는 그런 군, 집단, 영역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뭐 한다. 이거 아니잖아. 그죠? 다 거짓말쟁이 같아. 황희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래요. 제가 바로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가서 볼게요. 아무튼 다음 주 25일까지 그 25일 전에 한 2, 3일 정도 국회 시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진짜 까딱 잘못하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피해는 제일 많이 있고 이런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짓 하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나가서 집회에 참석이라도 하시든지 목소리를 내시든지 하세요.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뭐 대형업체 니들은 어쩌고저쩌고 우리 중소를 죽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뭉치세요. 뭉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 중에 지금 들은 여러 가지 얘기인데 아직 팩트 체크는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확정져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대형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도 지금 제가 내일자 그 뉴스에서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보통 오늘 들어온 자료만 해도 지금 규모가 있는 여행사들 뭐 한진관광부터 해서 뭐 하나톤 아니구나 뭐지죠 뭐 온라인 투어 인터파크 투어 등등해서 지금 뭐 추석 연휴 어쩔 상품들 모두 투어해서 지금 상품 얘기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우리 국내 대형 업체 중에 한 군데도 지금 여행업 사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상품 해외여행 재개 관련해서 막 상품 내놓고 이런 발표도 조금 미루기로 했대요. 대형사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대형사 하나도 우리 중소이 지금 지금 요런 거 계속 국회에 목소리 전달하는 그런 곳이랑 좀 어느 정도 좀 약속을 해두고 서로 간에.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25일 전까지는,
그런 뭐 해외여행 상품 나왔다 이런 거 좀 발표 조금만 좀 딜레이 시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의 협력은 있어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하나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로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대형사, 중소형사 지금 가릴 땐 아니잖아요. 그죠? 홍수민님, 기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공감하실 내용 앞으로 더 나옵니다. 홍수민님 감사드리고요. 더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25일 전까지는 뭐 여행사나 각 기업 입장, 그러니까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자제해 주기로 했다는 그 업체도 그래도 좋잖아요. 고맙잖아요. 뭐 제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제가 뭐 중소행사를 운영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5일 전까지는 좀 한뜻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래블 버블 관련한 내용들 오늘 뭐 오전에 난리가 났더만요. 스페인 현지에 가 있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페인과 트래블 버블을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7월부터 단체 관광 희망 이거 어디 뉴스 이건 연합뉴스 거네. 아 나 진짜 내가 핫딱지가 나갖고 연합뉴스 들어가기 쉬워? 근데 내 연합뉴스를 좀 대표적으로 끌고 와서 그렇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요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면 제목이 다른 여행사도 인터넷 매체 비롯해서 줄줄이 다 똑같이 잡혔어요. 요것만 스페인과 트래블 버블 검토하겠다고. 제가 이게 왜 말도 안 되는지 아마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역 때문에 모르겠지만 7월 나 참. 자, 제가 한번 요걸 읽어드릴게요.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현지 시간 한국과 스페인의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하고. 자, 여기까지 좋아요. 트래블 버블은 다 아시죠? 그래서 황 장관은 스페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방역 당국과 더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방침을 전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말 힘이 더 센 게 그 방역 당국이에요. 황 장관은 스페인은 한국을 포함한 방역 우수국가 10여 개 나라에 대해 이국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어도 한국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스페인 가는 거는 요거인데 한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는 또 스페인에서 BTS 인기 있고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며 7월부터는 양국 간 단체 관광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응? 황 장관인데 어디 방역당국에 한마디 했네. 방역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얘기는 잘했지, 그치? 근데 방역당국이 너무 신중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산업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서 안 좋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가관입니다. 다만 황 장관은 이러한 트래블 버블은 방역 안전성이 보장되는 국가에 한한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이게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거야? 황 장관이 말을 잘못한 거야? 황 장관은 일본과의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안전한 국가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확진자 수가 많고 백신 접종이 저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무리인데요. 이걸 물어본, 물론 이제 뭐 관광 전문 관련한 기자가 아닌 일반 기자, 쫓아간 기자였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확인해야 될 거는 확인하고 이게 왜 제목만 이렇게 달면 끝입니까? 제목만. 저도 같은 기자 입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달면, 그럼 그동안 트래블 버블에서 나온 수보에 들었던 나라가 싱가포르, 뭐, 그 다음에 휴양지, 뭐 이런 데인데, 갑자기 황희 장관이 문 대통령 갔으니까, 일개 부처에,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분이 입이 이렇게 가벼우면 되겠냐고요. 또 이 내용을 그대로 쓴 언론은 어떻고. 트래블 버블이 뭐예요? 양국 간 방역이 잘 돼야지, 일단. 그죠? 잘 돼야 되고, 양국 간 관광객의 수를 봐야 돼요. 관광객 수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트래블 버블이 맺어진 거야.
이것도 외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상호주의 원칙. 모든 게 비슷비슷해야 돼. 그죠? 자, 스페인에 직전 연도 2019년 정도 18년 정도 우리나라가 아웃바운드 제일 많고 인바운드 제일 많대. 직전 연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스페인 간 게 몇 명인지 아시죠? 65만 명 조금 안 돼요. 65만 명이 조금 안 돼. 중국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수십 배 많은 중국도 스페인을 여행 간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고 일본도 60 몇만 명이에요. 근데 아무튼 비슷비슷해요. 한중일이 다 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인구가 제일 적잖아. 근데 그 적은 나라에서 64만 8천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6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이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관광객을 제일 많이 받는 8,500만 명 정도 받아요. 프랑스가 1억 조금 못돼 9천 몇백만 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이 2위인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사람이 간 게 가장 많이 갈 때가 64만 8천인가 65만 좀 안 돼. 그래 아무튼 그 정도 갔어요. 갔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요걸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요걸 제가 뽑아온 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것도 요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있는 자료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2018년 복귀 2018년 보이시죠? 2018년 요거 2018년 스페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행 온 게 남성 여성 승무원 포함해서 여기 보이세요? 27,314명이에요. 집계된 게. 우리나라 사람이 2018년 그래 아무튼 27,000여 명. 자 그리고 2019년 볼게요. 2019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좀 늘긴 늘었네. 우리나라 여행 온 게 승무원 여성 남성 합쳐서 3656명이에요. 공식 집계가. 우리나라가 스페인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 간 게 65만여 명. 2019년에 스페인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온 게 3만여 명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그 WHO 거기 지금 안 들어가봐서 그건 안 찾아봤는데 스페인도 뭐 백신도 맞고 있겠죠. 근데 하루 확진자가 내가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많을 것 같아서 유럽이 전체로 백신도 많이 맞긴 했는데 하루 확진자 발생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숫자에 비할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죠.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오늘 어제나 엊그저께자 스페인에 하루 1일 그 코로나19 확진자 혹시 검색 가능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따로 찾기 좀 시간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4,500명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배 차이예요? 인바운드와 스페인과 우리나라 사이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격차가. 근데 방역 상태도 확인도 안 되고 숫자도 표기가 안 된 명기가 안 됐는데 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라는 분이 밖에 나가서 물론 뭐 다만 여기 보면 방역 안전성이 보장되는 국가에 하나는 것이 전제. 이게 무슨 같은 기사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하고선 다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스페인과 현실적으로 트래블 버블이 당장 7월 안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그러면 7월부터 스페인의 트래블 버블 때문에 단체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행업계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분석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좀 과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언론도 문제고 장관님이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멘트를 저는 직접 만든 건 모르지. 근데 기자가 이렇게 잘못 편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트래블 버블은 그야말로 이 버블이 그 안전막을 가로지는 그 버블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품인 거야. 거품.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트래블 버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언제부터 트래블 버블 TF팀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 주에 나온 얘기도 확정된 국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막 몸만 달아갖고 지금 막 여행사들에서는 어쨌든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추석 겨냥해서 막 본물처럼 지금 상품 만들고 있고. 그죠?
그야말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트래블 버블 하는데 요 버블은 그야말로 거품인 거예요. 우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도 스페인이라고 웬 7월에 트래블 버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셨잖아요. 인아웃바운드 수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게 65만 명 정도.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여행 온 게 3만 명 수준이에요. 이 숫자 갖고는 방역 어쩌고저쩌고 해도 트래블 버블 그렇게 맺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스페인 가면 스페인만 가나? 딴 데도 많이 가지. 물론 이제 뭐 백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차이 나는 게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백신 접종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가서 여행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7월 되면 7월부터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PCR 검사 안 해도 돼요. 그 음성 확인서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린 이렇게 국가 이렇게 깨끗한 청정구역 이렇게 인정을 받아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스페인 가서 여행할 수 있어요. 거기다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7월에 스페인 여행 가는 거는 예전 정상적인 수준이랑 똑같아 상황이. 근데 웬 트래블 버블?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가면서 트래블 버블 안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누가 하겠어? 어느 나라를 하겠어? 근데 뭔 갑자기 무슨 스페인과 7월에 트래블 버블이야. 말도 안 되지. 자,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니라서.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스페인 지금 일정을 마쳤습니다. 대충 마쳤고 대통령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진 않았는데 지금 현지에 오늘 아까 제가 그 화면 보여드렸죠. 요 화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바로 자, 요 화면인데 요게 아까 지금 몇 시간 전에 한 거예요.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여기 보이시죠? 한국과 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대통령님 앉아 계시고 옆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있고 요 옆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조연설하고 대통령 빠지셨고 지금 여기 관계자분들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 아마 끝났겠지. 회의는 끝났는데 이거 하는데 자 소리는 끄고 화면만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 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화면 보이시죠? 지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가 있고요. 요 옆에 안영백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있어요. 앉아 있어요. 여기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것저것 취재하면서 알아낸 건데 지금 이 회의에 참석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업계 분들이 따로 가셨어요. 지금 대통령이랑 전용기 타고 같이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의 우기용 사장도 가 있고 여행사 대표로 지금 누가 가 있냐면 하나투어의 김진국 사장이 지금 여기 가 있어요. 여행사 대표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직접 했는지까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 관련돼서 갔어. 지금 현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운드 테이블 요거 끝나면 또 이제 대한항공이 됐든 하나투어가 됐든 다 일정이 달라. 그래서 아무튼 일 보고 오겠지. 그거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서 이제 관광산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게 오늘 여기서 지금 기조연설에 나온 게 내용이 그 양국의 그 상호 방문의 해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작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온전히 지켜지지 못해서 그거를 좀 연장을 한 해 더 좀 하자. 연장을 못했기 때문에 한 해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스페인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님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취재 때문에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 연장 여기 있네. 한 스페인 상호방문회 해 2021년까지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이제 아무튼 한국과 스페인 상호방문회 해로 이렇게 하면 또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트래블 버블을 말씀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호방문회 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겠냐 이거지 내 말은.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호 방문의 해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으니까 온전히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2020에서 2021년까지 이렇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왕 가신 김에. 예? 그잖아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트래블 버블을 한다 7월에. 7월은 아니지. 당장 2주 남았는데 7월에 어떻게 이거를. 그죠? 아 물론 하면 좋아. 하면 나도 하는 거에 대해선 저도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야. 방역 당국에 그걸 또 받아야 되는데 방역 당국이 이걸 허락해 주겠어? 허락해 주면 좋지. 저도 좋아. 스페인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1년에 3만 명 오는 수준의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류가 있고 상호 방문에 연장된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치리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실 가능하겠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래서 관광산업, 여행산업도 전문 기자 나 같은 우리 같은 여행신문 비롯해서 세계여행신문 비롯해서 이렇게 트래블 데일리 같은 이런 전문 미디어에 우리 전문 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문 업계지에다 좀 광고들도 많이 좀 하시고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보이죠 이거 양해각서 체결하니까 이거 때문에 에휴 그건 안 돼요. 얼마나 코로나19가 특수한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트래블 버블 얘기만 나왔지 그야말로 군불만 뗐잖아요. 군불만 뗐는데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씩 좀 방향도 바뀌고 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좋아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트래블 버블은 그야말로 우리 여행업계는 아직까지는 거품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 편집본을 좀 봐주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트래블 버블 스페인이랑 7월 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도 아실 텐데 아니면 모르시나 밑에 계신 분들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때문에 뭐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님도 가 계시고 대한항공 사장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라운드 테이블 뭐 해서 하는데 제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요것도 조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대한항공이 스페인 요거 때문에 스페인 운항 재개를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빠르면 추석이고 아니면 10월 정도로 보고 되게 예상보다 좀 늦더라고. 저는 한 그래도 7월 말에는 되지 않겠어라고 봤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스페인 항공 노선 운항 재개는 10월 아니면 빠르면 추석 연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투어도 대표가 지금 갔으니까 라운드 테이블에 여행사 대표로 갔으니까 어떤 얘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까 오늘 오전에 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페인과 7월에 트래블 기대한다. 뭐 예상다 방역 당국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이걸 또 그대로 받아 쓴 언론도 좀 아쉽고 답답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5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가고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에 2019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인바운드로 왔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또 이게 뒷얘기를 제가 하나 좀 해드릴까요? 뒷얘기. 예, 뒷얘기. 요것도 제가 요거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엊그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그 스페인 그 왕 만났잖아요. 2년 전에 우리 그 스페인 요 왕이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아실래는지 모르겠는데 왔었어요. 아까 엊그저께 TV 나온 그 스페인 그 국왕 있잖아요.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뭐 기념으로 해서 이제 그 왕이 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관련 관계자들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언론 미디어들도 불러갖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한 뭐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 한국에 찾은 이유. 한국에
스페인 왕이 뭐 단지 하나의 이유 갖고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재밌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9년에 뭐 한 65만 명, 64만 8천 명 정도 아무튼 그 정도 스페인을 여행을 간 거야. 가니까 스페인에서 이거 너무 놀래가 이거 무슨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 많은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60 몇만 명 수준이야.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적잖아.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와버리니까 현지에서도 많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스페인에 많이 오는 것이냐. 그래서 놀래갖고 그 스페인 국왕도 겸사겸사해서 무슨 일이 한국에서 도대체 일어났길래 저기 그렇게 우리 스페인에 이렇게 한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이냐라고 좀 직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때 2019년에 그 스페인 그 왕자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그런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만났잖아요. 그런 뭐 썰이 있습니다. 아예 근거가 없는 썰은 아니고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도대체 한국에서 갑자기 왜 많이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오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뒷얘기인데 예.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한 또 몇 년 전에 있었죠. 크로아티아 우리 그 누구야 꽃보다 누나인가 그 할배인가 꽃보다 할배입니까 누나입니까 그때 그 프로 끝나고 한국 사람이 크로아티아를 막 엄청 갔거든. 가는데 그때 크로아티아를 가면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그 현지 분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 도대체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막 우리 여기 크로아티아에 찾아오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다는 그런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일단 아무튼 2019년에 그 스페인 국왕께서 우리나라에 온 거야. 이제 갑자기 막 한국 사람이 막 많이 스페인 가니까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하냐 해서 겸사겸사 확인하러 오셨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많이 간 거는 이제 또 스페인이 여행지로서의 매력도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로망지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것도 너무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차승원이랑 유해진 배우가 거기서 현지에서 이렇게 식당 차리고 이거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효과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거 밑바탕에는 또 이제 스페인 강정의 역할도 또 무시 못해서 상당히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얘기를 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좀 지금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스페인이랑 우리나라랑 원래 2020년에 상호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더 해서 연장하는 그런 합의를 좀 하는 체결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누는지는 저는 모르죠. 네, 모르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여행사 대표로 하나투어 대표가 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떠한 뭐 논의가 됐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들려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처음일걸요. 이 얘기 누가 지금 준비한 사람도 없고 지금 오로지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나중에 편집 들으시는 분들만 오직 우리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최근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난 그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 그 스페인 방문 겸해서 지금 관광 관련한 얘기들 오로지 여기서밖에 들으실 수 없죠. 그죠? 예. 그렇죠. 너무 이거 진짜 제가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 진짜 오늘 진짜 하루 다 보냈습니다. 나 이거 취재하려고 내가 전화 붙들고 예?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페인과 7월의 트래블 버블은 좀 언감생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라지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싱가포르이 됐든 어디 갔든 빨리빨리 좀 얘기 나온 데부터 좀 하자. 그리고 트래블 버블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 방역 사태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큰 그거 없이 유럽의 웬만한 국가 이제 갈 수 있어요. 백신 안 맞아도 음성 확인서만, 최소한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그리고 막 백신 지금 맞는 사람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맞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래블 버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입장에서만 보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트래블 버블이야. 뭐 9월에 11월에 트래블 버블 하려고. 하여간 답답해. 일하는 거 보면 내가 아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방역 당국의 발언이 좀 우선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트래블 버블의 버블은 아직까지 여행 업계에는 그야말로 거품일 뿐이다. 아직 현실적으로 뭐 좀 와닿는 게 없다. 분위기 반전에는 도움이 됐으나 그다지 지금 와닿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노란풍선 5만 예약 의민이라고 제가 제목은 좀 정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예상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참좋음부터 시작해서 노란풍선이 저번 주에 그 홈쇼핑이었나요? 그거 통해갖고 지금 예약자 한 5만 명 정도 붙들어 놨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냐를 좀 한번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5만 예약을 하나토에서 지금 하나토랜다. 노란풍선에서 지금 5만 정도 예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또 들으신 분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혹시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으면, 노란풍선이 예약자 5만을 받은 거가 뭐가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라고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실래요? 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참좋은도 아무튼 참좋은이 인터파크도 예약자를 좀 받은 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무튼 노란풍선에서는 유럽 쪽 해서 한 5만 정도 예약을 받는데, 그 중에서 뭐 몇몇 깨진다 하더라도 뭐 한 1만, 2만 깨진다 하더라도 아무튼 굉장히 숫자를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란풍선에서 이제 뭐 너무 저렴하게 내놨다고 해서 뭐 지적을 하시는 분,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사실 노란풍선 자체도 이거를 뭐 대단한 수익을 지금 남긴다기보다도 사실 돈 벌어들일 돈은 이거 통해서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손해지 않을까 싶어.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럴 듯 싶어. 전혀 돈 버는 수익을 남기는 데는 큰 상관없는데, 제 생각엔, 제 뇌피셜로 보면 요게 이제 항공사와의 관계로 봤을 때 이 노란풍선이 5만 명에 달하는 예약자를 받았고, 또 예약자를 지금 여행을 보낼 예약자를 갖고 있다는 건 항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속된 말로, 그죠?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줄 세운다고 그러죠. 항공사를 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그 타임이에요.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이 5만 명의 해외여행을 갈 사람들을 대기를 딱 갖고 있다는 거는 동남아 쪽 그런 노선, 완전 미주 노선 아니고선 이 유럽 근방으로 가는 항공사들, 지금 인천에서 출발하고 먹은 요 항공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공사들을 줄 세울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좀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오랜 기간 1년 이상 거의 못했잖아요, 영업을. 근데 이 와중에 가까운 미래에 5만 명을 자기네 항공을 태워서 어쨌든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또 기회 아닌 기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란풍선이 5만여 명에 가까운 유럽행 여행자를 갖고 있다는 거는
항공사가 와서 노란무선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스큐즈를 프리즈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일은 계속 더 다른 여행사도 분명히 더 이런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은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예약 손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상으로 좀 큰 소리를 오래간만에 좀 쳐볼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타이밍이 인 것 같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사라지다시피 한 그 여행사끼리의 그 연합상품도 지금 다시 좀 해보자라는 얘기도 여행사 간에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제가 앞서 지금 계속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손실보상법도 여행업은 이거 왕따가 됐다. 트래블 버블의 버블은 그 버블이 아니라 거품일 뿐이다라고 여러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건 그거고 또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할 거니까 맨날 그 과거만 사무쳐갖고 왜 안 됐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건 그거고 계속 또 그쪽 달라붙어갖고 목소리 외쳐야 될 건 외치는데 그건 그거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장의 움직임과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기억하시고 알아두셨다가 정보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하반기에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 아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마별로 좀 전해드릴 내용은 대략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아무튼 기분 안 좋은 소식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만한 내용들 제가 우리 오로지 요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들,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내용 중에는 일부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도 좀 있기도 했고요. 근데 전혀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출처를 안 밝히려고 하는 것 뿐이지 대부분 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대혁 대표님, 유아린 TV님 들어오셨고요. 정대혁 대표님, 하반기에는 따스한 나라 호주, 뉴질랜드와 트래블 버블 해야죠. 그렇죠. 이게 현실성 있죠. 7월에 스페인과의 트래블 버블은 현실성이 없는데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호주 같은 데와 더 호주, 뉴질랜드와 트래블 버블 가는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더 저기가 있어요. 트래블 버블 가능성 측면으로만 보면요. 호주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호주 행사가 있었거든요. 저거 다 끝나고 AT 끝나고 시내 한 곳에서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 모여서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다 듣고 계셨구나 오늘. 우리 단골 고객이래. 그 독자께서 잘 안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다 듣고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정대혁 대표님 고맙고요. 윤미환님, 윤미환님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유아인 TV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스크루즈 스캐너 TM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들어주셨죠?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여행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 해외여행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그런데 일본, 괌, 사이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여행업은 현재까지 좀 왕따가 돼 있다. 그래서 25일 전까지 국회에서 모든 게 통과되기 전까지 다음 주에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많이 또 목소리를 좀 내야지 한 푼이라도 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트래블 버블의 버블은 우리 여행업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거품일 뿐이다. 그 다음에 노란풍선 5만 예약자의 의미는 최근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오래간만에 항공사들을 좀 줄 세울 수 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면 그런 의미도 좀 지니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홍수미님 노란풍선 5만 명 받았어도 39만 9천 원에 일주일 숙소 가이드 포함해 얼마나 질이 떨어질까요? 아, 이건 이 퀄리티적인 면도 회사 이미지 생각하면 안 맞게 안 하게 게 맞을 수도 여행사들에 대한 불신만 더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 예, 우려하시죠. 다른 분들 다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세요. 근데 수익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수익 차원보다도 그 외적인 차원이 좀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마이걸 유아린TV님, 홍수민님의 의견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이네요라고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채널 후원 아래 채원 후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또 적극적인 또 지원과 후원 또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오늘 요 관련한 내용들 편집하고 하느라고 또 하루를 다 보냈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 보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보람되고 기쁩니다. 여행 키워드를 살펴보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위기는 넘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 그 다음에 과거에 까먹은 거 어떻게 정부로부터 보상받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투 트랙으로 잘 신경 쓰시면서 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윤 대표님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김상윤 대표님 다음 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행중개소는 여행업의 바이블이에요. 홍수민님. 아이, 무슨 또 바이블까지는 아니고요. 바이블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래 아무튼 어쨌든 막 이런 얘기 저런 기사로서도 차마 전달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고해 주셔서 대신 뭐 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 또 배너 광고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배너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 효과 괜찮아요. 24일 전국 국회 집회 있습니다. 24일로 확정이 됐나요? 아까 제가 취재할 때 24일 날짜까지는 아직 못 박아놓진 않은 것 같은데 24일이 아무튼 제가 더 알아볼게요. 예, 저 며칠로 됐는지 요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홍수민님,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요. 홍수민님, 죄송한데 여행사시죠? 여행사. 그런 소식들 많이 참고해 주셔서요. 같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댓글이 예. W월드님, 여행 가는데 정부 지원을 받나요? 여행을 가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아, 홍수민님 여행사 하시는 분이시고요. 예. W일드님이 여행 가는데 정부 지원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행 가는데 정부 지원. 여행 가는데 정부 지원, 국내 여행은 해주는데 해외 가는 건 안 해주겠죠. 예. 그쵸. 댓글이 제가 좀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언더스탠이 좀 안 되는데요. 예. 무슨 내용인지. 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는데 정부 지원. 정부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고. 국민들이 다 알아서 같이. 예. 자, 지금 오늘 스페인과 라운드 테이블 강화산업 관련해서 열렸으니까 어떤 내용 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기사로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뭐 여행하시는 분 아니시라도 우리 채널에 들어와서 많은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많은 또 얘기 나눠주세요. 저희 열려있는 채널이니까 이런저런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이 집회라고. 그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또 있어갖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24일 제가 집회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오마이걸 유아린TV 김상윤 대표님, 홍수민님, 크루즈 스캐너님, 윤미화님, 정대혁 대표님, 전익주님,
쭈니쭈니TV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쌈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홍수미님. 홍수미님 또 댓글 하면서 댓글이 늦지 왜 나한테? 인바운드, 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둘 다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예. 그야말로 둘 다 하시는 분은 직격탄 더 심하지, 뭐. 그죠? 예. 자, 아무튼 홍수미님 힘내시고요.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 그죠? 분위기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준비하면서 우리 까먹은 거 정보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야 되고요. 또 벌 수 있는 거 다 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행업계가 더 목소리 내야 되고 뭉쳐야 되고 협회 같은 데서 문체부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게끔 회원사 가입 안 하신 분들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 협회 같은데 카타 같은데 연회비 별로 안 돼. 얼마 몇십만 원도 안 되니까 몇만 원 수준이니까 내셔서 회원 가입해서 카타 같은 협회도 정부 눈치 안 보고 문체부 눈치 안 보고 일 소신껏 우리 오로지 협회만을 우리 여행사 회원사들만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 모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수민님 미국 유학업도에서 수익 창출하고 그러시구나.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네. 자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